안녕하세요. 저는 소망맘이라고 합니다. 오늘은 서울대 의대 엄마는 이렇게 공부시킵니다. 이 책을 읽고 제가 느낀 점이랑 독후 그리고 또 독후감 이런 거 좀 나눠보려고 해요. 그러면 오늘 홈스쿨 제가 홈스쿨을 또 육아책 읽는 걸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거 올릴 거거든요. 한번 서울대 의대 엄마는 이렇게 공부시킵니다. 이 책을 읽어보도록 할게요. 이 책을 쓰신 분이 서울대 의대 어머니셨어요. 그래가지고 어떻게 공부를 해왔는지 그것부터 해서 정말 재미있게 또 아이들을 육아를 하면서 어떻게 가르칠지 그리고 또 내가 공부하는 거랑 아이한테 공부를 가르치는 거랑 다르잖아요.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알려주셨는데요. 23년의 공부 경력에 서울대 의대를 우등으로 졸업한 저자였지만 엄마가 되고 나서는 공부하기가 어려우셨대요. 그래서 중고등학교에서 또 시험 잘 보는 방법 그리고 영유아 시기 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공부를 할지 목표를 차근차근 만들어 갈 수 있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정말 도움이 많이 되고 전반적인 내 아이의 공부 방법을 짜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. 먼저 프롤로그인데요. 우리 아이 공부 잘하게 하는 방법. 사실 저도 진짜 궁금하거든요. 특히 제가 이 책을 읽게 된 이유가 이 책을 듣게 된 이유가 저희 아이가 어떻게 하면 저희 아이는 6살인데요. 어떻게 하면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을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아이가 요즘에 공부에 흥미가 많이 없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이 시기에 꼭 공부하려고 앉혀야 되나? 엉덩이 힘을 어떻게 길러야 되나? 이런 부분까지도 궁금해서 읽어보게 된 책이에요. 먼저 파트 1, 아이를 공부시키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것들 이 부분인데요. 아이를 알고 공부까지 알아야 진짜 시작이다. 이렇게 되어 있네요.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가 흥미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또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그리고 공부 스타일 어떤 건지 그런 것까지 만들어 가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학교 공부 또 저는 홈스쿨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고민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아이를 가까이 책상에 앉히는 4가지 방법.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하고 계시던데 저 같은 경우는 도서관에 가기 이거를 실천 사항으로 정해보았어요. 그래서 앞으로 도서관에 한 달에 한 번?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데리고 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요. 또 공부에 좋은 점을 은근슬쩍 보여준다.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. 제가 본이 되는 것. 그리고 서울대 의대 엄마표 공부 전략의 기초. 그래서 첫 번째는 일찍부터 공부시키지 않는다. 두 번째는 공부 습관에 집착하지 않는다. 세 번째는 무턱대고 남들을 따라하지 않는다. 그래서 저도 굉장히 고민인 게 남들을 따라하지 않는다. 이게 진짜 고민이 되거든요. 그래서 내가 내 아이에 맞게 나만의 방식으로 하려면 이런 게 진짜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조금 그 길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어요. 파트 2 부모가 절대 놓쳐서는 안 돼 3가지 공부 기본기. 그래서 첫 번째로 문해력, 두 번째로 연산력, 세 번째로 체력을 꼽아주셨는데요. 문해력 부분에서는 진짜 요즘에 진짜 많은 책들이 문해력에 대해서 강조를 하잖아요. 그래서 저희 아이는 아직 책을 글자를 읽지 못하거든요. 아야 어야 오요 오요 그 정도만 뗐는데 그거 부분에서 어떻게 문해력을 해 나갈지 이런 것도 조금 중요성을 알지만 팁을 알게 되었고요. 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러니까 초등학교 전까지 조금 시간을 두고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 이런 뉘앙스로 받아들였어요. 그래서 조금 너무 급하게 하지 않고 천천히 집에 있는 책 같이 읽으면서 또 엄마랑 시간 보내면서 독서를 좀 더 신경 써야겠다 했고 그거 외에도 조금 어려운 단어 있죠. 어려운 단어를 좀
조금 어려운 어휘들을 사용하면서 아이와 대화를 한다면 아이가 이해력이 좀 더 높아지면 문해력도 덩달아 올라간다고 생각이 되었어요. 그리고 공부의 기본기 연산력이었는데요. 사실 저도 수포자였기 때문에 연산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몰랐거든요. 그런데 이제 서울대 의대 엄마는 이렇게 공부시킨다. 이 책을 보면서 연산에 대해서 아이가 많이 훈련이 되어 있어야지 나중에 직접적으로 수학을 공부하거나 할 때 조금 더 쉽게 공부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. 그리고 체력 같은 경우는 저는 모르겠는데 남편을 닮아서 저희 아이가 체력이 좋은 것 같아요. 그냥 내 생각. 근데 저는 체력이 좀 많이 안 좋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이가 이제 잘 공부할 수 있게끔 체력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엉덩이 힘을 길러주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이 됐어요. 파트 3입니다. 6살 때부터 초6까지 서울대 의대 엄마표 연령 공부법이었는데요. 전체적으로 쭉 읽었을 때 미취학 6에서 7세 이 부분을 좀 주의 깊게 읽었겠죠? 네,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6살이니까 그래서 공부 시작을 준비하는 시기, 그래서 6, 7세 시기 공부 목표, 그리고 국어 공부 방법, 한글 떼기는 조금 천천히 해도 된다고, 그리고 어휘력 할 때는 어려운 단어를 하거나 아니면 엄마 아빠의 대화를 잘 들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. 그리고 수학 공부 방법은 수 개념부터 세기까지 요 정도 1에서부터 10까지 셀 수 있는 정도로 그렇게 하고 너무 어려운 거 사칙 연산이나 선행학습을 조금 지양하는 그런 글이 많았어요. 그리고 국어 공부 방법, 그리고 수학 공부 방법 이런 것도 나왔고요. 그리고 초등 1, 2학년 문해력과 연산력을 다지는 시기. 그래서 아이가 이제 줄글책을 안 읽으려고 할 때 엄마랑 같이 읽어주는 게 도움이 많이 된다 이런 내용이었고요. 초등 3, 4학년 성취 경험을 쌓는 시기. 초등 3, 4학년 시기에는 이제 문제집으로 시작해서 교과서로 끝낸다. 그래서 문제집을 읽으면서 문제집도 아이가 직접 고를 수 있게 하면 좋겠다.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. 그 다음에 파트 3. 6세부터 그래서 초등학교 5, 6학년 때는 공부의 독립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중학교, 고등학교 가서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엉덩이 그리고 체력 그런 거를 늘려줘야 되고요. 학원을 선택할 때에도 막 무조건 다른 친구 엄마를 따라서 간다기보다는 이제 아이가 원하는 그리고 꼭 필요한 것 위주로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. 그 여기 책에서 강조하셨던 부분이 이제 학원은 도와주는 서브 개념이고 아이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어야지 이제 나중에 공부를 할 때도 더더욱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. 그리고 선행학습에 있어서도 조금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지양을 해서 학교에서는 학교 수업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달라고 했는데요. 저 같은 경우는 학교 홈스쿨링도 생각 중이기 때문에 학교에 갔을 때나 아니면 집에 있을 때 집에서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낼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중고등 시절에는 시험하는 노하우를 잔뜩 알려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뭐 시험을 준비하기 전에 15일 글 쓰신 지은이 분께서는 15일 정도 여유를 두고 7일, 4일, 2일, 1일 이렇게 해서 총 내용을 4번 정도, 그러니까 3번 이상 반복해서 보아서 그거를 이제 암기할 수 있죠. 그래서 놓치지 않게 꼼꼼하게 체크하는 것까지 같이 이제 첨부를 해주셨더라고요. 그리고 에필로그로 또 엄마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또 상세하게 공부하는 방법을 쓴 이유에 대해서도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는데요. 정말 저는 재미있게 읽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재미있게 읽었던 것 같고, 그리고 우리 아이가 이제 홈스쿨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세세하게 커리큘럼을 짜는데 더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. 그러면